안녕하세요. 소문난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자료는요, 재개발 상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신문 기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문 기사는 2022년 2월 18일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죠. 내용을 보면 집 사려는 사람 점점 줄어 서울 매매 수급지수 2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기사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보면요. 한국부동산원 2월 둘째 주 통계 서울 14주 연속 팔려는 사람 많아 서울 전세 수급 지수도 추가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팔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좀 아이러니하죠.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아파트는 왜 지금 현재 지금 금액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라는 부분인데 2017년도부터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고공행진을 했던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 투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실종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이유는 없겠죠.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싼 금액. 사실상 부동산 아파트 금액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요, 재미난 일이 발생됩니다. 뭐냐면, 이 금액이 오른다는 거, 많이 오르지 않고 금액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윤활유 같이 금액이 적당히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른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닭 줬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이면 살만한 능력이 되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사실상 투자를 하려고 그 아파트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게 있기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요자는 여기서 준비 중인데 금액은 여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망,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관망을 해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파트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실 때 대출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전체를 다 현금으로 주고 사시는데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 90% 대출이 된다고 하면 90% 이상 대출을 받는데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파트 금액은 여기 있는데 대출을 통해서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갭에 대한 능력 자체가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 자체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사고 싶은데 관망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보유세 강화예요. 보유세라고 하면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요. 다주택자분들한테 좀 많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주택을 사신 분들이 참 재미를 많이 보셨어요. 한 4년 전에 이제 사셨던 분들, 3년 전에 사셨던 분들, 이게 재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주택수를 꾸준히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재산세랑 종부세 엄청나게 지금 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연도 정도는 그래 한번 들어와 봐, 얼만큼 세금이 나온지 한번 지켜보자, 아파트 금액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 재산세랑 종부세를 맞으셨죠. 맞다 보니까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상관없지만 매년 맞아야 되거든요, 재산세랑 종부세를.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다주택자분들이 부동산을 똘똘한 한 채를 남겨준 채로 나머지는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거래세 강화인데요.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을 이제 사고 팔고 하시다 보면서 사실 이익을 남기신 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굉장히 재밌었죠. 근데 이제 취득세, 양도소득세, 더군다나 다주택자들한테는 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렴한 금액에 사서 좀 비싼 금액에 다시 되판들, 문제는 뭐냐면 세금으로 다 뜯겨 나가는 겁니다. 사실상 이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제 아파트가 금액이 이제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사실상 이제 내리막길로 조금씩 돌아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으신 분들이 지금은 아파트를 투자하기보다는 관망으로 많이 일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이제는 내리막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는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예를 들자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주식 잘 알고 계시죠? 많으신 분들이 주식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주식 거래로 큰 돈을 벌으신 분들,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주식을 거래해서 낸 수익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할까요? 그렇죠. 다시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또 가상화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 그걸로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은 그 돈을, 그러니까 수익금을 낸 이후에 뭘 할까요? 현금으로 보유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코인으로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역시 동일합니다. 부동산 수익으로 부동산을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낸 부분은 다시 부동산에 거의 재투자를 해요. 이 부분은 거의 90%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2017년도에서부터 현재 2021년도나 2021년도까지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많이 발생이 됐죠. 금액이 이렇게 높아진 데까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 거래량이 많이 있었다는 거는 사고팔고를 진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건데요. 이 사고팔고를 하는 과정에서 판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냈겠죠. 자, 그러면 수익이 낸 사람들이 2017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 굉장히 많으신데, 자, 이분들이 어디다 다시 투자한다? 부동산에 다시 투자합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2월 18일 기사입니다. 역시 최근 기사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거래 역대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017년도 이후 처음으로 20만 건 돌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만든 수익금이 아파트는 더 이상 매력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다? 상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상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상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상가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상가를 투자했는데 뭐가 나올 수 있는? 주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2017년도에서부터 21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예전에 이렇게 많이 코로나 시절로 많이 하향이 됐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섰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투자에 대한 재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다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하거나 매입했을 땐 상가지만 다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상가로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2021년도부터 시작인데 지금 2022년도죠. 2022년도는 21년도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요런 건데, 이제 대부분 요런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문의 전화를 주실 때 주택을 찾으신 분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으시고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은 전부 다 상가를 찾고 계시죠. 근데 이제 부동산 초보자분들도 많이 전화를 걸어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문의를 하는데, 총 그 문의 중에 이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조금 먼저 짚고 나서 다음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질문이 많이 와요. 상가에 대한 질문 총 3가지로 이렇게 제가 찝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 상가 괜찮나요? 현재 코로나 시대죠. 사실상 영업시간도 굉장히 단축됐고 모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시대에 다들 상가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상가 괜찮나요? 이런 질문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 그 부동산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에는요, 수익성 상가는 아니에요.
수익성 상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앞보고 있는 상가의 투자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세를 바라보는 상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 공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 코로나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놨냐면요, 배달 문화를 새로 만들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여서 먹는 문화보다는 이제 좀 벗어나서 먹는 문화가 많아집니다. 실제적으로 아직도 상가는 공실도 굉장히 많고요. 월세도 지금 많이 낮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익형 상가를 바라보라는 건 아니고요. 수익형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는 상가 투자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상가 말고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 많이 사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많으신데요. 오피스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은 사실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죠. 주거용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입이 돼 있는 거를 전입을 한다고 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봅니다. 전입을 안 했을 경우는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편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전세를 들어가는데 전입을 안 시키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 전세권 설정이라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많으신 분들이 이런 편법을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입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 잡히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요, 너 전입하는 거 내가 전세권 설정 비용 줄게. 왜냐하면 전입보다 전세권 설정이 훨씬 더 안전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에서는 전세권 설정 비용을 주고 전입 신고보다 전세권 설정이 더 안전하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주거용이 되는 거예요. 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편법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정보로 팁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무튼 편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월세를 들어왔는데 전입신고를 대부분 하죠. 근데 이제 계약 당시에 이런 행위를 많이 해요. 편법상 보증금을 좀 줄여주고 월세를 조금 더 받으면서 계약 시에 이제 전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많이 합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수에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오피스텔을 이런 식으로 많이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많이 매입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사실상 1인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자, 근데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4, 5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4, 5년 전에는요, 사실 오피스텔 투자하시더라도요,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그 숫자보다 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1인 가구를 위한 공급량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P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오피스텔 많이 보시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P 발생드립니다. 그렇다고 꼭 나쁜 건 아닌데, 월세를 받으실 분들은 뭐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제 수익형이 아니라 차익형으로 보신 분들은 오피스텔 투자 절대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피스, 사무실은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피스 이제 사무실, 사무실 역시도 수익형 상가랑 비슷해요. 사실상 공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거를 찾으신다고 하면 사무실 투자, 안전하게 난 월세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익형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사무실 투자 저희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문 기사에서 지금은 부동산이 어디가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다? 상가 투자에 대한, 상가인데 단서조항이 반드시 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연결된 상가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어떤 상가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요. 저희가 전화 상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전화가 40통, 50통씩 오는데 다 일일이 해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일회성만 무료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관심을 정말,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정말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계신 분들이면 강남, 용산, 송파에 계신 사모님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일산 쪽에서도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강남, 용산, 송파 사모님들이 이제 제가 사모님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